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주말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뉴스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이 관세에 대한 발표였고요. 현재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는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게 그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각각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가 붙어서 이 중국의 전기차의 경우에는 110%의 관세가 붙게 되었습니다. 자,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미국 시간으로 2월 4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이 시작일이 며칠 안 남은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에 대응하는 발표를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유통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입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해왔었는데, 이 결국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치명적인 마약의 심각한 위협 때문에 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독성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라는 세 나라의 약속에 책임을 묻는데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캐나다는 25%의 보복 관세 정책으로 맞서며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었고, 이 멕시코 역시 25%의 관세 보복을 현재 예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세 나라가 모두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과연 이 관세가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보고, 또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가장 큰 관세 전쟁은 1962년 미국과 독일이 했던 관세 전쟁으로 닭을 두고 벌였던 관세 전쟁입니다. 자, 이 당시 독일에서는 미국의 닭을 엄청나게 수입했으며 이로 인해서 독일의 농가에 큰 피해를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독일에서 미국의 닭을 수입하는 양은 점점 늘어났으며 1962년 당시 예상되는 닭의 수입과 무역 적자가 크게 상승하자 이 닭 한 마리에 1불 60센트 하던 닭의 가격에 독일 정부는 미국 닭에 관세를 붙이기로 결정했고요. 관세가 붙은 미국 닭의 가격은 한 마리에 2불 25센트가 되었는데, 이 관세가 붙은 효과는 실제로 대단했고 바로 미국산 닭의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미국산 닭을 관세로 인해서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는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관세를 받은 나라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독일의 트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설정했는데,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독일 트럭에 25%의 관세를 붙였으며 1964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독일 트럭의 판매 감소 50%를 만들어내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현재까지도 독일 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 번 관세가 설정되면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치킨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매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된 2018년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각각 최대 25%의 관세를 선언했고, 2018년 당시 해당되는 제품은 캐나다의 철강에 25%의 관세와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붙였으며 상당히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다시 25%의 관세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2018년 당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재현되는 느낌인데요. 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로 올라가 1987년 뉴욕타임즈에 낸 트럼프의 광고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는 자비로 낸 광고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이용해 왔다라며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끝내고 미국의 국민의 세금을 줄이며 우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않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유한 나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다른 나라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무려 78%나 되고 멕시코는 80%가 넘기 때문인데요. 정작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하는 양은 각 나라마다 15%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는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된 2018년 이후 2025년 다시 한번 관세가 설정되며 다시 전 세계는 관세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올리면 미국 국민에게 소득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말고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세금을 걷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관세는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만약 미국에서 캐나다나 멕시코의 농부에게 닭을 사는 거래를 하게 된다면 미국 소비자는 닭값을 지불하면 되지만 이제 여기에 관세가 붙었으니 닭을 사는 비용은 더 비싸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관세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닭을 구매하는 미국의 소비자가 미국 정부에게 내야 한다는 것이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사람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더 이상 닭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캐나다나 멕시코의 닭은 구매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고 미국의 닭값은 더 올라가거나 미국 안에 있는 닭을 사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미국 시민이 내는 관세는 미국 정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두고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관세를 높이게 되면 해외로 나가 있는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올 수도 있는데, 2018년도에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미국 안에서 상당히 공장이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2025년에 시작되는 관세 전쟁은 경제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관세 전쟁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2018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물가 상승과 주가 하락을 예상했지만 이 물가 상승을 막고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협정을 만들어서 관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협상을 했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을 일부 상품으로 한정시키면서 물가의 상승을 같이 막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당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관세를 일시 면제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거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적용하면 바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측면이 있지만 2018년 관세 적용 이후 코로나가 발생해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선택했고요. 오히려 낮은 금리로 인해서 주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는데, 이 당시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S&P를 한번 확인해 보면 트럼프가 처음으로 관세를 적용한 시점인 2018년 3월 1일 이후 2018년 S&P의 1년 동안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6.24%의 하락으로 1년이 마감된 것을 알 수 있지만 2019년에는 S&P가 28.88%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해석해보면 관세를 처음 부과된 2018년에는 아무래도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정부의 협상을 통해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주가도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는 경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실직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테슬라에게는 이번 관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번 관세와 보복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차의 가격을 무려 $9,000나 인상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구매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모델 3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관세로 인해 4,0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가격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고, 모델 Y는 4,000달러가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전기차에게 주어지는 리베이트 5,000달러까지 취소가 되어서 실제로 소비자가 받는 충격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는 캐나다에서 테슬라의 판매 감소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25%의 관세를 맞게 될 멕시코에서는 테슬라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기가멕시코 공장이 앞으로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이곳의 새로운 모델인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 모델2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완공이 될지 예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테슬라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멕시코에 부과할 것을 예상하는 바, 이 공장의 건설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본격적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에 대해 피해가 생길 것은 확정적인 상황이고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 관세가 앞으로 유럽으로 확대되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유럽에도 비슷한 관세가 정말 부과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2025년 전기차 판매의 부진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이미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서 전체 자동차 가격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약 3,000달러 정도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것을 예상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테슬라가 관세에 적용되는 공장에서 부품을 수입해 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25개의 차량 중 미국산 부품을 어느 차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1위부터 4위까지 테슬라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차의 80에서 87%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25%의 보복 관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게리 블랙은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테슬라가 2024년 물량의 18%가 수출하는 물량이었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약 32만 대의 테슬라 전기차에 관세가 부과되어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말 내내 관련된 이야기를 기다려봤지만 관세와 관련된 일론의 트윗은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테슬라는 이제 FSD를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테슬라의 보험을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거주하는 테슬라 보험 고객에게만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FSD를 활성한 상태에서 주행거리의 50%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해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FSD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테슬라에서는 FSD의 사용을 더 장려하고 로보택시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당선자 시절부터 계속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기차의 판매보다는 AI 회사로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곧 해제될 수도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게 펜타닐의 억제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어쩌면 관세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의 카드가 어쩌면 관세 정책일 수도 있고, 과연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해결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